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2019년 구조적 장기 침체 오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경제 전망 책도 쓰고 강연을 하지만 제가 세계 경제 한 6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선정하고 또 국내 경제도 한 6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선정하고 그리고 산업이나 기술적인 관점에서 약 7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선정해서 약 19가지 2019년을 결정할 중요한 이슈들 19가지를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가질 텐데, 아마 요 내용은 제가 경제전망 강연을 앞두고 이 국내 경제 6가지 중에 하나지만 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리 이런 내용 정도는 꼭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구조적 장기 침체 오는가 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를 자주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추이도 보지만 다른 나라의 추이와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OECD 선행지수를 자주 들여다봅니다. 보시면 같이 들여다보시죠. 제가 이 그래프를 항상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항상 하는데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 값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어요. 경기 선행지수란 앞으로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미리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6개월 후에 한국 경제가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보는 건데, 먼저 보는 거죠. 한국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사실 꼬꾸라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얘네들이 꼬꾸라지는 것과 반대로 미국 경제는 나홀로 호황인 모습이 그래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안 좋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고려할 중국과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안 좋게 흘러가는 모습이 전개됩니다. 특히 이건 경기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10월 말 기점인데 앞으로 6개월 동안 계속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에 해당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강연을 하는 게 되게 속상하고 이런 걸 소개하는 것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객관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경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2.8이라는 숫자는 제가 전망한 게 아니고 IMF가 10월 달에 전망한 겁니다. 근데 한국은행은 심지어 2.7이라고 전망했죠. 한국은행의 속보치 보도 자료는 제가 이 영상과 함께 블로그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은행 속보치를 같이 자료로 보시면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8년에 2.7, 2019년에도 2.7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속보치를 보면 이 2.7마저도 속보치를 보면 2018년 3분기가 2.0입니다. 2.0. 2.7을 기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여건에서. 만약에 4분기가 한 3.2%의 높은 반짝 성장이 있다면 2.7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기도 어려워 보여요. 그런 관점에서 이거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전개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실업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실업률은 상승하고 경제는 위축되고, 이거 이러다가 구조적 장기 불황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경제를 볼 때, 어떤 경제를 볼 때 항상 봐야 될 것은 투자와 소비입니다. 그죠? 투자, 소비, 수출, 이 3가지 지표를 꼭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투자, 그리고 소비, 다음 수출, 이 3가지 지표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는 또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건설 투자, 그리고 하나는 설비 투자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또 건설 투자는 또 나뉘죠. 건축 투자가 있고 이제 말 그대로 토목 투자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어쨌든 투자라는 덩어리는 건설 투자, 설비 투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건설 투자, 설비 투자를 합한 투자와 소비를 더하면 이게 뭐다? 내수 경기입니다. 내수 경기. 그나마 우리 한국 경제가 그렇게 침체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수출 때문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죠. 수출 때문이었다. 근데 내수 경기를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정부의 경제 고용 대책을 공유해 드리면서 소비는 견조하다라는 표현을 정부에서 했지만 그건 소매 판매액이 늘어나는 모습인 거고 실제 소비는 견조하지 않습니다. 2.8이에요. 견조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경제 성장률을 하회하거나 밑도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좀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럼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설비 투자, 건설 투자는 지금 이렇게 꼬꾸라져서 마이너스입니다.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근데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투자는 고용을 가져옵니다. 근데 투자가 이렇게 위축된 상황에서 신규 고용 창출이 될까요? 소득주도 성장은 뭐예요?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인데, 사실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주도가 아니라 소득을 견인하는 고용이 기반이 돼야 되고, 그 고용을 유지시켜주는, 고용을 창출하는 그 중요한 액션, 경제적인 현상이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고용을 늘리고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는 이런 구조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단절된 거예요. 그럼 이게 단절됐는데 이게 늘어날까요? 마치 저기 위에 있는 상류에 있는 댐에서 댐 물을 흐르지 않도록 딱 잠궈 놨는데 밑에 하류에 있는 고용이나 소득이라 해당되는 그런 하류가 갑자기 풍성하게 물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가 이렇게 위축됐고요. 투자는 일반적으로 경제의 엔진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제의 엔진.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이렇게 둔화되는 배경은 제가 경제전망 강연 시간에 충분히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현상은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 경제의 구조적 둔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일어나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 아유 불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신규 투자를 늘립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겠는데 투자를 늘리기가 굉장한 부담이죠. 이거 해봐야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지금 난리인데, 신흥국 불안 막 하는데 내 신흥국 수출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뭔가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개선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그것이 장기적인 구조적 불안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굉장한 우려가 그건 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지표를 자주 가져옵니다. 종종 이제 잠깐 경할몬 여러분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이 평균 소비 성향은 붙여서 써야 됩니다. 띄어서 쓰면 안 됩니다. 평균 소비 성향의 평균치가 아니라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하나의 지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붙여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드리면 평균 소비 성향은 무엇이냐? 평균 소비 성향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 나의 소득, 물론 소득은 가처분 소득으로 해야 됩니다. 소득 중에 소비를 얼마나 하느냐예요.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 소비로 옮기느냐. 내가 100만 원 버는데 소비는 50만 원 하느냐, 30만 원 하느냐. 근데 보세요. 2003년부터 보시면 이때는 평균 소비 성향이 약 77 정도 됐던 것 같아요. 77, 8. 뭐예요? 소득이 100만 원이면 77, 8%를 어떻게 한다? 소비 지출을 하는 거예요. 소비 지출. 그런데 평균 소비 성향이 점점 떨어져서 최근에는 71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득이 늘어도 소비는 안 늘리는 거예요. 혹은 소득이 주는데 소비는 더 크게 줄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지만 그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더디게 소비 지출을 하거나, 소득이 주는데 소비는 오히려 더 줄이거나, 이런 모습이다. 근데 연령대별로 보시면 40대도 줄이고 20, 30대도 줄이고 60대도 줄여요. 줄이는 현상은 내 소득 중에 많이 저축한다는 뜻도 되겠지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앞으로의 경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게 여러분들도 다 앞으로의 경제가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도 다 안 쓰는 거예요. 다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잘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더 좀 적극적으로 지출할 수 있죠. 돈도 더 빌려다가 그렇겠죠. 평균 소비 성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 한국 경제가 마주한 중요한 현상은 뭐예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증가 속도가 둔화되다가 이제 감소로 전환됐죠. 출산율은 뭐 거의 최저치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나요? 가장 낮은 나라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 60대 이상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데, 자,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전체 인구 중에서 60대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 60대 이상 인구의 평균 소비 성향은 더 빠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전체 평균인 평균 소비 성향 값이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또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가계부채나 뭐 채무상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되지만 이 중요한 평균 소비 성향 그 자체만 봐도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냥 이때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완만하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안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늘어봤자 소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가계부채 관점에서는 나의 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보니 소비로 옮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개선되기가 어려운 여건하에 있다. 물론 고용이 갑자기 많이 창출돼 가지고 소득이 늘어서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럴 만한 긍정적인 기후는 안 보여지기 때문에 소비가 개선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하에 있다. 수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계속 보여드렸던 그 내수 경제는 이제 위축이 확실한데 그러면 앞으로 좀 살아날 수 있을까? 특히 투자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투자가 여기 보세요. 오른쪽입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가 전체 설비 투자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가 약 20%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투자가 위축됐는데 아까 마이너스죠. 다시 한번 볼까요? 투자가 이렇게 설비 투자가 이렇게 위축됐는데 그나마 이 설비 투자에서 20%가 반도체 투자였던 거예요. 근데 반도체 투자마저 이건 계획입니다. 계획을 보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반도체 설비 투자가 다 진행된 거예요. 그렇죠? 매년 공장을 늘릴 수 없잖아요. 공장을 쉽게 말하면 공장을 다 진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있기가 어렵다는 거죠. 20%에 해당하는 설비 투자가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2019년에, 18년부터. 그럼 19년에는 더 어둡다는 거죠. 반도체 설비 투자가.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내수를 떠나서 외수를 보면 수출 경기가 크게 개선된 건 맞아요. 거의 17, 18년 동안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수출 호조세를 견인하는 그 대표적인 대장이 반도체였던 건데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8%였습니다. 물론 요값과 요값은 2018년이 더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2018년 값은 통계적으로 현재 8월 달까지의 누적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4개월 분이 빠진 상태니까 이게 줄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좋겠죠. 어쨌든 그래서 점선으로 표현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값이죠.
전체 수출에서,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때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7%였다가 이때는 뭐 12%였다가 10%였다가 점점점 늘어서 이제는 20%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수출이 호조였던 거지. 만약에 반도체 수출이 여기서 끝나면, 특히 설비 투자도 이제 멈추잖아요. 그럼 향후에 반도체 수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수출마저 꺾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반도체 수출 말고 그 밖에 다른 카드가 등장해야 될 텐데 그게 등장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하는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한국의 구조적인 그런 침체, 장기 불황 가능성 여부를 좀 살펴봤는데요. 물론 삼성전자가 발표했듯이 반도체도 이제 자동차 반도체,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 카 컨셉의 자율주행 반도체죠. 자동차 반도체로 투자를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투자로 또 집중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설비 투자가 늘어나겠지만 이런 것들은 보통 중장기적인 계획이고 단기적인 계획은 아닌 거죠. 어쨌든 수출을 또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카드가 좀 나타나고 투자나 소비를 진흥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대안들이 마련되면 좋겠는데 당장 이것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비해서 이것을 회복시킬 만한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불황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많이 들어섭니다. 이게 2019년에 내내 2019년 경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요. 그런 지표들을 늘 쳐다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2019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미리 대응하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면서 여기까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